안녕하세요. 시우카TV의 정준환입니다. 혹시 수입차 타고 계십니까? 리스로 타고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매월 나가는 리스료 알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 리스료의 원금과 이자를 나눠본다면 각각 얼마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리스나 리스 이자를 질문을 드린 이유는 많은 소비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도 본인 차량이 정말로 얼마인지, 내가 부담해야 될 리스료는 얼마인지를 명확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내가 차를 얼마에 샀고 이 차의 리스료는 얼마이고 리스 이자는 얼마이고 총액으로 했었을 때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고, 이 이야기는 누군가는 똑같은 리스를 하면서 똑같은 차를 1,000만 원에 쓰기도 하고 누군가는 1,100이나 1,200에 쓰기도 한다는 얘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그리고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본인이 현재 리스하고 있는 수입차 리스 이자를 얼마를 내고 계시죠? 곤란스러우시죠? 제가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4가지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리스를 하면서 내가 내야 할 총액, 차량 금액과 이자 금액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자로 내가 내는 돈은 총액이 얼마인가? 그것을 매월로 나눠보면 얼마나 되는가? 그렇다면 당연스럽게 매월 내야 하는 차량의 원금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트 보실까요? 내가 내야 할 리스 총액. 어렵지 않죠? 약정한 개월수 곱하기 매월 내는 리스료, 그리고 만기 시에 차를 저희가 인수를 할 때 내야 한다고 했던 잔존 가치 다 더해주면 내가 내야 할 총액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이 금액에서 차량의 원금과 취등록세를 빼주면 나머지 금액은 이자나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그 이자 총액을 약정한 개월수로 나눠주면 매월 이자가 나오는 것이고, 매월 리스료에서 매월 이자를 빼주면 매월 내야 하는 리스료 원금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신차는 정리가 된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만일 제가 이 차를 중도에 리스 승계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 온다, 내가 내야 할 중도 리스 승계를 하고 내가 내야 할 리스 총액은 얼마일까요? 어렵지 않죠. 똑같습니다. 남아있는 개월수 곱하기 리스료 플러스 잔존가치. 그렇게 되면 내가 내야 할 금액 총액이 나오는 거고, 남아있는 개월수에 곱하기 리스 이자, 매월의 리스 이자를 곱해주면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나옵니다. 그 이자 부분을 내가 내야 될 총액에서 빼주면 바로 차량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이 차량 금액은 이 바로 수입중고차를 리스 승계를 할 때 내가 인수해야 될 기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이 이자 부분을 뺀 원금 가격을 기준으로 중고차 시세와 비교를 해서 중고차 시세가 더 높으면 내가 현금으로 보조를 해주시면 되고, 중고차 시세가 내가 내야 될 이 원금 채무보다 낮으면 내가 돈을 받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리스 승계하면 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습니다. 시트를 보시고 하니까 굉장히 간단하죠? 제가 이렇게 리스 원금과 이자를 명확히 이야기를 드리느냐, 많은 고객분들은 계약을 할 때 그냥 차량 전체 금액에서 몇 프로 DC, 이자 부분 1% 정도 빼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라고 하니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몇 개월 들어간다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깎아주는 것, 얼마 DC 해주는 것에만 치중을 하게 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조삼모사가 되는 꼴입니다. 우리가 금액을 따져봐야 되는 거는 그때 당시 계약할 당시의 금액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영을 했었을 때 과연 얼마가 들어가는가가 내가 지불하는 전체 비용이라고 봐야 맞는다는 거죠. 문과인 제가 이렇게 고난이도의 수학을, 산수죠,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소비자분들이 원하시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냥 앞에서 몇십만 원, 돈 100만 원 깎아준다고 진짜 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롱텀으로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원금과 이자로 가서 어떻게 엑시트를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준인 내가 내야 될 금액의 총액과 이자 총액을 알아야 다른 조건과 비교가 가능하고, 그래서 그 조건과 비교를 한 후에 내가 더 비싼지 아니면 내가 좀 싸게 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돈 몇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싸게 사주는 게 DC를 해주는 것이 싼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비교하지 못하면 누구는 잘 비교해서 1000만 원에 살 것을 잘못해서 1100이나 1200을 주고 타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결과를 계약할 때 사장님은 1200 주고 타세요. 차값 1000만 원인데? 조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계약하셨겠습니까? 누구라도 알았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계약했습니까? 몰랐기 때문이죠. 아니, 어찌 보면 너무 믿었거나 우리가 얘기하는 순진하거나 아니면 호갱이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입 신차 참 믿을만해. 그 친구 수입 중고차다, 오랫동안 거래를 했는데 그 딜러는 참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좋은 얘기지만 적어도 내가 그 친구를 신뢰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한 번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사안은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딜러들이나 중고차 딜러가 안내를 해주는 것과 비교를 해서 크게 차이가 없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가 싸게 사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입 중고차, 수입 신차 리스 모두 다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내가 구별할 줄 알아야 차를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그 책임은 본인이 집니다. 그런 이유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기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결국은 차를 싸게 살 수 있는 바로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시겠으면 앞에 있는 시트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시겠다 이러시면 저희 시유카TV의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톡을 해주시거나 밴드나 직접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